우리가 각각의 링크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곱하기 형태로 오른쪽은 조인트 앵글의 함수지. 조인트 앵글. 왼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봇의 포지션과 로봇의 오리엔테이션. 이 정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풀 수 있다고 그랬죠.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계약적인 방법하고 알지브레이크 메서드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한 로봇의 일부가 계약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을 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제로 T1을 인버스 끝에 거를 할 수도 있어. 5T6를 인버스해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오른쪽에는 조인트 하나만의 함수가 되고 나머지 조인트 앵글에 대한 어떤 식이 되고 두 개를 비교한다고 했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조인트 앵글에 대해서 어떤 이퀘이션을 찾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로봇마다 틀려가지고 우리가 관찰이 좀 필요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쉽지는 않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코비언이라는 건 이제 배웠죠. 자코비언은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자코비언은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거는 XYZ 평면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 XYZ로 이루어진 우리가 공간을 인지하는데 로봇을 우리가 움직일 때 사용하는 공간은 조인트들의 앵글이란 말이에요. 조인트의 공간, 조인트 스페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인트 스페이스를 바로 직관적으로 인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교좌표계 공간하고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하는 공간하고 조인트 스페이스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알고 싶은 거야. 어떤 관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퀘이션을 키네매틱 이퀘이션을 이제 정의를 하면 x는 뭐 x 이렇게 정의를 하면 요거를 한번 미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x-는 라운드 Q, 라운드 F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지금 이게 x라는 거는 선형 속도지. 로봇이 직선적으로 이동하는 속도와 조인트 앵글의 속도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선형 속도랑 조인트 앵글의 속도랑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라운드 Q분의 라운드 F를 우리가 자코비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라운드라는 건 편미분이지. 하층을 디퍼런셜 이퀘이션이고 직접 t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의 함수로 미분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편미분을 통해서 체인룰을 사용해서 이렇게 미분해 줍니다. 그래서 저 관계를 이용하면 우리가 선형 속도랑 조인트의 속도랑 이제 연결을 할 수 있고 또 저걸 이용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속도를 미분하면 변이잖아. 속도를 미분하면 변이란 말이야. 그래서 x가 얼마큼 변하면 조인트 앵글이 얼마큼 변했다. 뭐 이런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포지션도 우리가 저 관계를 이용해서 조인트 앵글이 얼마 변하면 포지션이요. 얼마 XYZ로 뭐 얼마 이동했다. 이런 이제 증분값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증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example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여기 하다가 말았지. differential motion of tube manipulator. 계속해서 이제 하면 이런 이제 링크가 두 개. 링크의 길이가 L1, L2고 조인트 앵글이 세라1, 세라2. 그 다음에 이 점의 위치가 끝점. 엔드 이펙터의 끝점의 위치가 XY야. XY.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것의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적어라 그러면 XY는 L1 코사인 테라 1 플러스 L2 코사인 테라 1 플러스 테라 2
y는 L1 sin 테라 1 플러스 L2 sin 테라 1 플러스 테라 2.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코비언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자코비언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x인 거지. xy가 여기서는 x 상태 변수지. state variable이고. 그래서 x와 y를 각각 미분해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표현되는지 봤지. 또는 우리가 자코비언에 대한 방정식을 사용해서 바로 이 자코비언인데 자코비언을 이제 구해볼 수 있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편미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x 닷 y 닷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적을 수가 있고, 요게 지난 시간에 말한 x 닷 은 라운드 q, 라운드 f, q 닷. 여기서는 q라는 건 조인트 변수인데, 조인트 앵글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인트가 선형 조인트면 리니어 변이, d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선형으로 움직인 거리, 거리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인트 앵글을 따지니까 테라 닷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표현된 거야. 처음에 이제 x를 표현하는 방정식인데 이거를 테라 1에 대해서 성립을 거고, x를 표현하는 식을 테라 2에 대해서 편집을 한 거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y를 표현하는 식, 이거를 테라 1에 대해서 편집을 한 거, 그거는 y를 표현하는 식을 테라 2에 대해서 편집을 한 거지. 그래서 이게 자코비언이라는 거고, 물리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로봇의 선형적인 속도, 리니어 빌라시티랑 로봇의 각 속도랑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 관계를 표현하는 게 자코비언이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저 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 조인트 앵글의 변화를 알면 선형 속도를 알 수도 있고, 선형 속도, 우리가 원하는 선형 속도가 있다 그러면 조인트에서는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활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키네매틱스,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작성을 해서 그걸 미분해 가지고 이렇게 자코비언을 구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제 B점의 속도 링크 투도프의 엔플레이트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B점이고 여기가 A점인데 이거 원점이고, B점에 이제 속도를 표현한 거야. 아까 식이 이게 뭐냐면 속도란 말이야. 속도야. 속도는 지금 선형 속도지. 선형 속도는 x 닷, y 닷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야. 각각의 속도란 말이야. x축 방향의 속도, y축 방향의 속도. 근데 요거를 우리가 벡터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잖아.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동력학 시간에 속도 구하는 법 배웠지. 벡터 속도를 구하는 방법. 속도 어떻게 구하지? 예를 들어 이렇게 물체가 있어. A점에 물체가 있고, 이게 속도, 회전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이 각도가 테라 1이고, 이게 회전하는 속도가 이제 테라 1 다시겠지. 이 물체 각 속도가 테라 1 다시지. 이 거리가 지금 L1이고, 이런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되지? 여기가 이제 막대 같은 게 있는 거야, 막대. 그 점의 속도. 막대가
막대가 회전하면 이 막대가 회전하는 방향이 수직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속도가 생기지. 회전하는 속도. 그게 이제 이 길이, 여기서까지 길이 곱하기 각속도를 해주면 속도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VB라는 속도를 구하고 싶을 때 VB를 직접 뭐 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이제 링크가 두 개니까 상대적인 운동이 있어. 링크 A, 첫 번째 링크 잘 나오나. 우리가 당체 운동, 당체 그 동력학, 당체 동력학에서 링크가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 첫 번째 링크가 회전하지만 또 두 번째 이 링크도 회전해. 근데 이게 서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동해. 독립적으로 이런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스에서는 상대 속도를 고려해. 상대 속도 B이고 A지. 그래서 이게 5점인데 이 A가 이동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B가 움직인단 말이야. 이럴 경우는 우리가 상대 운동을 고려해서 VB B점의 속도는 A점의 속도 더하기 V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이거는 동력학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지. 이해한 건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 우리가 위치 벡터, 상대 위치 벡터 표현하는 거랑 동일하지. 상대 위치 벡터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상대 위치 벡터는 우리가 R이라고 표현하면 RP는 RA 더하기 R 잘 안 나와. R B 슬래시 A에서 이거 R이라는 거는 위치 벡터를 나타내는 거고 요 B 슬래시 A라는 건 A점을 기준으로 B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야. A점을 기준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요 위치 벡터를 미분하면 요런 이제 속도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거지. 상대 속도를 포함한 속도. 말이 되지. A가 이렇게 이동하고 A에 대해서 B가 이렇게 이동해. 그거를 합한 게 최종 B의 속도지. B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B점, 끝점. 로봇의 끝점, 엔드 포인트의 속도를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B라는 게 여기서는 X 닷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회전 운동, 이런 회전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 레디얼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는 막대에 고정돼서 반지름이 항상 일정하니까 요 탄젠셜한 방향에 그러니까 요 막대의 탄젠셜 수직한 방향으로만 이제 속도가 발생하지. 그래서 여기에 적은 게 L1 곱하기 테라 1이라는 게 이 A점에 회전할 때 발생하는 속도예요. 근데 방향은 요 길이, 링크의 항상 수직한 방향으로 속도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이 속도가 방향 VA라는 건 이 방향으로 발생해. 이게 항상 수직하게. 요 링크에 항상 수직하게 발생하고 요 VA의 크기는 L 곱하기 테라 1이라는 거지. 테라 1. 그 다음에 방향은 이 방향이지, 이 방향.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직접 B의 속도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대신에 요 A점으로부터 B점의 상대적인 운동을 구할 수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A점이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회전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점의 상대적인 운동, 속도, A점에 대한 B점의 속도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의 크기는 L2고, 크기는 L2 곱하기 테라 2의 다시야. 그러니까 이 각도라는 게 또 상대적인 각도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이제 로봇의 조인트 앵글은 상대적인 속도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요게 회전하는 이제 요
요게 회전하는 각은 테라 1 플러스 테라 2야. 요게 회전하는 각이 테라 1이고, 그래서 테라 1, 요 A점을 기준으로 요 링크가 두 번째 링크가 회전할 때는 요 링크의 길이 곱하기 요거의 회전 속도인데 요 사이각이 테라 1 플러스 테라 2니까 이런 식으로 테라 1 다 플러스 테라 2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도 항상 요게 수직이야. 이 링크에 회전하는 속도니까 항상 수직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거야. VA의 크기는 이거고 방향은 L1, 링크 L1, L1의 수직이다. 그 다음에 상대 속도도 마찬가지로 요 링크 2, 두 번째 링크의 수직이고 요 이렇게 수직 표시는 그냥 말로 표현한 거야. 수직이다. 그 다음에 크기는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벡터로 표현할 수 있지. 벡터로. 그러니까 이 방향의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이 방향의 벡터를 구할 수가 있다. 그거를 보통 이제 동력학에서는 2의 뭐 테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텐데 2의 테라 2, 뭐 테라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텐데 n.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2차원이니까 요거 계산할 수 있겠지. 기하학적으로 뭐 이 앵글이 테라 1이고 요 앵글이 테라 1 뭐 그다음에 요 앵글도 우리가 따져보면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벡터의 방향을 알 수 있고 단위 벡터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단위 벡터를 구해서 대입하니까 이런 식으로 RJK XY 공간에서 우리가 단위 벡터를 사용해서 표현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식을 정리하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퀘션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 이 이퀘션을 정리를 하면 정리를 해서 IJ를 이제 방향을 고려해가지고 표현을 하면 이 식하고 동일한 이제 식이 나와야 되지. 얘가 I 방향이고 얘가 J 방향인 거지. 그러니까 IJ를 분리해서 표현하면 이거가 동일한 식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동력학적으로도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구할 수 있다. 참고로 이제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코비언을 아까 조인트 속도를 알 때 선형 속도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선형 속도를 알 때 조인트 앵글은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인버스를 해야 되잖아. 스캇은 자코비언 그죠? 때라 다치면 만약에 우리가 요 선형 속도를 알고 있어. 로봇의 선형 속도를 알 수 있어.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요 때라 닷을 알고 싶어. 그러면 J 이 자코비언을 인버스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때라 닷은 양변에 앞에다가 J의 인버스를 곱하니까 J의 인버스 X 닷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J는 2차원 그러니까 2차원 평면에서 링크가 두 개인 로봇 좀 전에 봤던 이런 로봇에 대해서는 2x2잖아. 2x2는 우리가 인버스 쉽게 볼 수 있지. 이거의 디터미넌트로 나눠주고 1 나누기 이거의 디터미넌트 요거 곱하기 요거 대각선으로 요거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거 디터미넌트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요거 위치를 바꿔주고 요거 부호 바꿔주는 방법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역행렬 구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요 J 인버스는 2차 그러니까 2x2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1 나누기 디터미넌트는 계산해보니까 L1 곱하기 L2 사인 테라 2가 되고 그 다음에 행렬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주니까 서로 이렇게 위치를 바꾸고 부호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J 인버스가 구해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인버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디터미넌트 값이 0이 되면 안 되지. 1 나누기 0이면 무한대니까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지. 그래서 sin 테라2가 여기서 0이 되면 안 돼. 테라2가 예를 들어 0이나 파이 뭐 이런 값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디터미넌트가 없어서 우리가 J 인버스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 식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sin 테라2가 0이 아닌 경우, 테라2가 0이나 파이가 아닌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형 속도가 주어지면 로봇의 조인트 앵글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지. 조인트 앵글의 속도. 이게 주어지면 이 계산식을 사용해서 실제로 계산할 수 있겠지. 아직까지 시험 문제 이걸 이용해서 뭐 문제 풀려고는 내본 적은 없지만 뭐 낼 수는 있지. 사용해서 각속도 주고 조인트의 각속도를 주고 선형 속도를 주고 각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자코비언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속도에 대한 얘기였는데 속도의 변화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잖아. 위치. 그 다음에 이 미분이라는 거 그 변화율이 아주 작은 거잖아. 그 변화율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유한한 크기로 이렇게 다루고 싶다. 그래서 디퍼런셜 모션이라고 해서 델타 D라는 건 아주 0에 가까운 거야. 아주 미소한 값이고 델타는 그래도 유한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0은 아닌 그러니까 작긴 한데 뭐 0은 아닌 꼭 0에 가까운 값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그 자코비언 방금 돼 있지. X닷은 마크가 잘 안 나와. X닷은 J의 세라 닷인데 지금 이거는 이제 아주 미소한 양, 아주 작은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약간의 적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얘는 이거잖아. dt분의 dx는 j dt분의 1대나 다시야.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제 증가시켜 보는 거지. 그리고 dt로 나눠줘. dt로 나눠주니까 dx는 j의 d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델타 x는 j의 델타 세라. 이걸 적분하는 건 적분 일종의 적분. 속도를 적분하니까 위치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이게 뭐냐면 x축이 아니라 x라는 건 이게 위치를 말하는 거야. 위치. x, y, z축을 다 포함한 변이는 자코비언 곱하기 조인트 앵글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보고 있는 투 링크 매니플레이터 로봇에 대해서 이 식을 적용하면 우리가 델타 x, dx나 델타 x나 뭐 비슷한 개념이야. dx, dy는 자코비언이고 d 테라1하고 d 테라2라는 거야. 이게 이제 변화량이지. 변화량. x, y 축으로 변화량은 직선적인 변화량은 자코비언 곱하기 조인트 앵글의 변화다. 이런 관계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관계를 사용해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 포지션, 그러니까 위치, 에디팩터의 포지션의 어떤 변화, 포지션은 조인트 앵글의 변화가 주어지면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지면 이 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을 계산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example을 사용해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 자코비언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초기의 위치, 로봇의 위치가 조인트 앵글로 주어졌어. 테라 1이 0이고, 테라 2가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면 30도지. 30도야. 그 다음에 링크의 길이가 L1이고, 링크의 길이가 1이야. 계산을 간단하게 여기서 1로 해놨고, 이때 이제 초기 위치,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어느 시간 후에는 그 X축으로는 마이너스 0.1 만큼 이동했고, 단위는 미터야. 그 다음에 델타 Y로는 0.272미터만큼 이동했어. 그랬을 때, 이 조인트 앵글의 변화량이 얼마냐? 델타 테라 1하고 델타 테라 2가 얼마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즉, 이게 주어졌지? 이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이거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어느 시간 후에 델타 테라를 알고 있고 우리가 초기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여기다가 델타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델타 테라만큼 더해주면 되지. 조인트 앵글이 얼마 변하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 J라는 식을 사용해서 그냥 이걸 풀면 되지. 그러니까 자코비언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돼. 잘은 써주는데 잘 안 지워지네. 근데 문제에서 이제 이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용할 식이 델타 테라는 자코비언의 인버스에 델타 x. 그러면 자코비언의 인버스를 이제 계산해야 되겠지. 자코비언의 인버스. 적어볼까?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제 여기서 L이 1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초기 값이라고 해서 초기 조인트 앵글이 주어졌지. 테라 1은 0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어보면 우선 디터미넌트 1 나누기 그리고 이건 인버스는 아니지. 인버스 된 식을 보자고. 인버스 1 나누기 L1 곱하기 L2 사인 테라 2야. L1하고 L2가 문제에서 1이라고 줘졌지. 테라 2는 30도라고 했지.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지.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L2 1이고 코사인에 테라 1 더하기 테라 2 코사인 30도지. 코사인 30도라고 적을게.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L1은 L2는 1이고 사인 테라 1 테라 2니까 사인 30도 저것도. 사인 3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L1 코사인 테라 1 마이너스 L2 코사인 테라 1 더하기 테라 2. 그러면 테라 1이 0이라고 했지. 처음에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지. 코사인을 적을까? 마이너스 코사인 0도지. 마이너스 코사인 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L2는 1이고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사인 0도 마이너스 사인 0도 사인 0도는 0이지. 마이너스 사인 30도.
델타 x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2가 되고 코사인 30도는 얼마지? 2분의 얼마야?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0은 1. 마이너스 1. 코사인 3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3. 그 다음에 사인 0은 0이고 마이너스 사인 3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x, y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지. 그래서 x, y 그러니까 델타 x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델타 x, 델타 y지. 그래서 0.1 그 다음에 0.27이지. 0.27 이걸 계산하면 우리가 델타 x를 얻는데 이게 델타 테라 1, 델타 테라 2인 거지.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이제 얼마가 나오겠지? 계산값을 보니까 이걸 계산하면 0.0988 이게 0.0988이 나오고 이게 0.1012 0.1012 이렇게 나온대. 맞을 거야 아마 이게 계산이. 그러면 델타 테라 1은 변화량이 0.0988 이 단위는 라디안이야. 참고로 여기서 단위는 라디안이야. 이거의 단위는 라디안이야. 주의해야지. 그래서 계산할 때 라디안으로 해야 돼. 디그리로 하면 계산이 문제가 생겨. 단위. 그러면 이 델타 테라 1이라는 건 뭐냐면 테라 1의 어떤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랑 토기값을 빼주는 거야.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t1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t가 0일 때 그러니까 0 어떤 초기 시간하고 어떤 델타만큼 변했을 때 그 시간을 t1이라고 하면 처음에 그 앵글을 지금 현재 앵글에서 빼주면 되지. 마찬가지로 델타 테라 2도 마찬가지로 테라 2인데 t1에서 마이너스 테라 1 t0 어떤 초기 시간 어떤 이제 지나간 그러니까 델타만큼 이제 변화된 시간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거는 다 주어졌어. 2 이거는 다 주어졌지. 처음에 앵글이 테라 1은 이게 30도라고 했지. 30도인데 0도라고 했지. 0도. 0도인데 0라디안이지. 0도는 0라디안이지. 0라디안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테라 2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주어졌지. 6분의 파이에. 그러면 이거 안단 말이야. 이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테라 1하고 테라 2를 구할 수 있어. 시간이 델타만큼 지났을 때 테라 1하고 테라 2를 구할 수 있지. 문제에서는 이걸 구하라고 했지. 이거를 구하라고 했지. 이거를 구하면 되고 한 발 더 나가면 시간이 델타만큼 지났을 때 테라 1과 테라 2의 변화량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지?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낼 수 있지. 그래서 테라 1과 테라 2를 계산하니까 테라 1은 이게 0도니까 테라 1은 바로 이게 되지. 0.0988 라디안. 그 다음에 테라 2는 6분의 파이 더하기 0.1012 0.10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0.6238 라디안 0.6238 라디안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혹시 뭐 질문 있는 학생? 어렵지 않지? 어려워? 다 적었어? 더 필요해? 넘어갈게. 혹시 뭐 나중에 더 필요하면 내가 비디오 올려놓을 테니까, 강의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고. 그래서 공간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공간에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 아까는 이제 우리가 2차원에서 평면에 있는 링크가 두 개의 이제 매니플레이터 로봇을 갖고, 이번에는 3차원 이제 문제를 보는 거죠. 오 제로라는 어떤 이제 레퍼런스 프레임이 있고, 기록 프레임이 있고, 5원이라는 프레임이 있는데, 5원이라는 프레임이 움직이는 프레임이고, 거기서 어떤 P라는 점을 봤습니다. 우리가 P라는 점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벡터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P 제로 프레임에 대해서, 제로라는 오 제로 프레임에서 P라는 거를 봤을 때, 벡터가 이제 P 제로고, 그 다음에 5원에서 P를 봤을 때, 그 벡터를 P1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5원 벡터, 그러니까 5제로 프레임하고 5원 프레임 사이에 위치를 나타내는 벡터가 T, 제로 1이야.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거지.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한 게 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했지.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벡터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P0 벡터는 P1 벡터 더하기 상대 위치가 필요하지. D 01 벡터. 이거는 어려운 게 없지. P라는 점을 우리가 벡터적으로 표현하면 P0 벡터는 P1 더하기 D01이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로테이션, 이제 이 5원이라는 벡터가 직선적으로도 이렇게 트랜스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회전도 할 수 있어. 저 축이 지금 돌아가 있지. 회전이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레퍼런스를 제로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다. 제로 프레임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다 하면, 여기서 제로 P1이라는 벡터는 우리가 로테이션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로테이션. 우리가 얘를 그러니까 이 프레임, 그러니까 P1이라는 벡터를 프레임 01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프레임 1에서 이제 봤을 때 위치랑 P1이라는 벡터를 제로 프레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5제로, 이거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곱한 이런 관계에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0R1, 1P1 더하기 D01, 0,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전에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어. 이게 이제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거야.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자코비언에서 하고 싶은 거는 얘를 미분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미분. 좀 복잡하지? 자코비언은 이제 아주 깊게 공부하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걸 일전에 배웠단 말이야. 이런 관계. 중요한 이퀘이션이지. 이게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유도한 방정식, 기본 방정식이야.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되는 거죠. 속도를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좀 복잡해.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제 처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미분이 되고 두 번째 요항은 곱하기로 돼 있잖아. 이것과 이거. 그러면 우리가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해야 되겠지. 순차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앞에 거를 한번 미분해주고 뒤에 걸 한번 미분해주고 또 뒤에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미분해주면 되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한단 말이야. 이거를 미분하게 되면 이제 속도가 되는데 이거는 텀이 두 개니까 앞에 거 하나 미분하고 또 뒤에 거 한번 미분해주고 앞에 거 놔두고 제로와 제로 이걸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개해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쭉 전개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P0 벡터를 시간 미분하니까 오메가가 각속도야. 오메가 곱하기 P1 곱하기 D1의 다시라는 거야. 즉 이거는 뭐냐? 우리가 아까 봤던 링크의 길이 곱하기 각속도 한 거랑 동일한 거야. 계산했더니 가까속도 곱하기 P0 이제 다 레퍼런스가 제로죠. 제로 1 플러스 D01 오메가 01이라는 거는 제로부터 1 링크 1이 회전하는 첫 번째 그러니까 5원 프레임이 5제로에 대해서 회전하는 각속도를 말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제로 프레임에 대해서 표현한 거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속도를 구하는 거지, 속도. 그러니까 속도를 구하는 방정식은 오메가 크로스 R이잖아. 오메가 크로스 R이야. 이거를 구하는 거랑 동일한 거야, 이거랑. 이 식이야. 속도는 오메가 크로스 R이지. 오메가 크로스 이게 R에 해당하는 거야. 중심으로부터 거리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 표현이 된다는 거야. 즉, P점의 이제 속도는, 이 선형, 이 프레임 5원이 이제 선형적으로 이동하는 속도에다가, 그 프레임 1이,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션 하는 속도에다가 그 벡터 P0 맞나? P0가 아니라 P1이지? P1 벡터가 회전하는 공간에서 회전하는 회전 속도 두 개를 더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의 속도는 프레임이 이제 공간상에서 트랜스레이션하는 정지로 운동하는 속도에서 P1 벡터가 공간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P1 벡터가 공간에서 움직이는 회전하는 회전 속도 두 개를 더한 거다. 물리적으로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거를 중간관념 복잡하니까 넘어가서 중요한 건 복잡하니까 몇 가지 중요한 층만 이제 보고 이제 D라는 게 이제 선형속도야. 선형속도가 그런 뭐 텀이 있는데
JP 곱하기 때나 다시라는 선형속도. 이걸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고. 로봇의 어떤 선형속도가 어떤 자코비언 곱하기 우리가 배웠던 거지. 근데 자세한 거는 지금 뭐 굳이 암기하거나 외울 필요가 없고, 이거는 약간 대학원 과정이라고 할까? 교육 과정이라서 이걸 외울 필요 없어. 저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선형 속도만 우리가 이제 따졌잖아. 이번에는 선형 속도랑 각속도, 로봇의 선형 속도랑 로봇의 링크가 회전하는 각속도 있지. 각속도는 조인트 앵글하고 또 어떤 관계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자코비언 B라고 표현해. 자코비언 빌라시티라고 해서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구한 자코비언하고는 어떤 관계 있냐? 이거는 동일한 거야. 우리가 자코비언을 표현할 때, 이 엔드 이펙터의 직선적인 운동, 엔드 이펙터의 직선적인 운동하고,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가 회전하잖아. 회전하는 각속도, 이거는 조인트 앵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그게 자코비언이라는 거야. 자코비언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건데, 이걸 굳이 외우거나 암기할 필요 없어. 그냥 저런 게 있다는 것만 그냥 이해하자고. 시험에는 안 낼 거야. 시험에 안 낼 거니까.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배운 자코비언이 여기서 J야. 이전에 배운 자코비언이 J고, J랑 속도에 대한 이제 엔드 이펙터의 선형 속도랑 회전 각속도를 포함한 자코비언이야. 이거랑은 어떠한 또 관계가 있다는 거야. C라는 함수를 통해서 관계를 찾을 수 있다. C가 근데 뭐냐? C는 이렇게 표현돼. C 이거 단위행렬 대로대로 오메가가 있는데 ZYZ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오일러 앵글 배웠지? 그 오일러 앵글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일러 앵글. 오메가 ZYZ는 오일러 앵글을 통해서 만든다. 그래서 이런 C라는 어떤 매트릭스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자코비언이라는 게 엔드 이펙터의 속도랑 각각도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운 이제 앞전에 배운 일반적인 자코비언하고는 빌라시티 자코비언하고는 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너무 많은 걸 아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한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조인트의 앵글의 변화를 알면, 그걸 가지고 로봇의 엔드 이펙터의 위치 변화 또는 속도를 볼 수 있다. 그런 관계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복잡하니까 그런 건 다 넘어갈게. 어려운 거는 넘어갈게.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이번 한 학기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 플래닝이라는 걸 이제 배워볼까요? 프로젝트 플래닝. 우리가 마지막 이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 플래닝이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고 프로젝트를 실제로 만들 줄 알아야 돼. 저번에 이제 간단하게 말했는데, 우리가 로봇을 실제로 이제 움직이게 한다. 이게 뭐냐면, 원하는
포인트, 경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로봇한테 예를 들어 A에서 B로 가라. 그러면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는 로봇이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경로가 있다. 따라가야 되는 경로가 있어. 만약에 로봇한테 그냥 A에서 B로 가라고 하면 얘는 이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초기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 초기점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게 문제. 어떻게 가느냐. 예를 들어 직선적으로 갈 수도 있겠지. 직선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로봇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야. 얘는 어떻게 갈 거냐. 직선적으로 갈 거냐, 뭐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갈 거냐, 돌아갈 거냐, 뭐 이거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이게 하나의 큰 이슈란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이제 연구한 거지. 연구했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어떤 로봇은 바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 직선적으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갈 수도 있고, 또 장애물이 있으면 못 가고. 그래서 패스를 어떻게 플래닝 하느냐, 경로를 어떻게 만드냐, 이런 문제랑, 그 다음에 트로젝토리를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많이 연구를 했어. 많이 연구했고, 지금도 뭐 연구하고 있어. 옛날에는 단순하게 어떻게 움직이냐인데, 지금은, 이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모르는 영역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 등등. 그런 연구를 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패스랑 트로젝토리가 뭐냐? 우리가 이제 패스라는 말이 있어. 트로젝토리. 이런 말이 있어. 패스, 트로젝토리. 패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로지, 경로. 얘는 번역을 하면 경로야. 얘는 궤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 궤적. 궤적. 패스가 뭔지는 다 알지? 패스. 경로. 트로젝토리는 궤적. 궤적이란 말 들어봤어? 국력에서 이런 거 배웠나? 궤적? 패스는 이런 게 패스야. 여기서 이렇게 선 하나 걷지. 선 걷지. 경로. 어떤 점들의 모임이야. 경로는. 라인 또는 커브.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점들의 모임이야.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걷잖아. 라인은 이 점들을 무한하게 많이 연결한 거지. 무한한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라인을 만드는 거지. 라인. 경로. 그래서 로봇을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가 이런 경로를 만들고 이걸 무한하게 쪼개 또는 뭐 유한하게 쪼갠 다음에 로봇한테 여기 요점을 다 따라가라고 하는 거야. 요점을 다 따라가라. 저 점들을 지나가라고 하는 거야. 로봇한테. 그런 명령을 줘야 돼. 안 그러면 로봇이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시간과 상관없이 이 경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게 이제 패스를 플래닝하는 거야. 시간은 상관없어. 무조건 저 점들만 따라가면 돼. 저 점들을 따라가서 그런 경로를 완성하면 돼. 패스를 플래닝할 때, 그러니까 경로를 계획할 때는 시간은 상관없고 그냥 무조건 이거 따라가면 돼. 이게 뭐 무한 시간 걸리든 상관없어. 이제 트로젝토리라는 건 이제 거기에 시간을 이제 더한 거야. 패스에다가 시간을 줘가지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점으로 가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1초 후에는 요 점에 있어라. 2초 후에는 요 점에 있어라. 그러니까 시간이 관계되니까 가속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시간에 기초한 경로를 만드는 게 궤적이고, 경로라는 건 기하학적인 점들의 모임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로봇이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고, 로봇은 정해진 시간 안에 어디 가야 돼.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트로젝토리 플래닝을 하는 거야. 트로젝토리 플래닝.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생들이 이번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거는 트로젝토리를 어떻게 생성을 하고 로봇이 따라갈 궤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이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강의를 들으면 트로젝토리를 이해를 하고 실제로 이걸 응용할 수가 있어요. 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로젝토리 플래닝하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매니플레이터 로봇에서는 이 조인트 앵글에 대해서 플래닝하는 조인트 앵글. XYZ 공간에서 XYZ에 대해서 우리가 패스를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트로젝토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특히 이제 관심 있는 건 매니플레이터 로봇에서는 이 조인트를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인트 스페이스, 즉 조인트 앵글에 대한 우리가 트로젝토리를 만든다. 조인트 앵글에 대한 트로젝토리를 만든다. 그래서 그 간단한 몇 가지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가 패스 트로젝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슬라이드에 그걸 다시 정리를 해놨어. 패스랑 트로젝토리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했어. 한번 읽어보면 아까 말한 대로 A path is the collection of a sequence of configuration. 그래서 configuration이라는 거는 로봇의 어떤 환경인데 정확하게는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이에요.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의 어떤 모임이라는 거야. 일련의 모임. That a robot or its joints goes through between different locations without regard to the timing of this configuration. 시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두 개는 아니고 다른 그런 위치들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일련의 로봇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그러니까 모아놓은 걸 우리가 패스라고 한다. 그 다음에 A trajectory is the time history of the locations and orientations that robot goes through between different points. 로봇이 두 개의 어떤 위치를 이제 지나갈 때, 로봇의 위치와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시간에 대한 어떤 기록, 히스토리라고 했지. 시간에 대한 어떤 기록이 트로젝토리야. 트로젝토리는 시간에 대한 고려, 그러니까 패스 어떤 경로에 대한 어떤 시간의 히스토리라는 거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다시 또 다른 말로 이제 트로젝토리를 표현하면, trajectory is the desired path for robot. 그러니까 트로젝토리는 로봇이 지나갈 우리가 희망하는 경로야, 패스야. 패스인데 이게 타임 패러미터라이즈, 타임에 대해서 파라미터가 된 또는 타임에 디펜던트, 타임에 의존하는 그런 시간함수라는 거야, 시간함수. 그러니까 패스에 대한 정보, 즉 어떤 이제 로봇이 지나갈 점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시간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속도, 가속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트로젝토리 플래닝 할 때 사용하는 공간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조인트 스페이스가 있고 하나는 워크스페이스, 여기서는 파티전 스페이스라고 적어놨는데,
실제 로봇이 이제 작업하는 공간, 움직이는 공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직교대표계의 공간, 3차 공간이지, 3차 공간. 로봇은 3차 공간에서 움직인단 말이야, 실제로는. 근데, 이 매니플레이터 로봇은 움직일 때는 우리가 조인트 앵글을 조정을 해야 돼. 조인트 스페이스는 조인트 앵글로 구성된 수학적인 어떤 공간이고, 벡터야, 벡터. 이거 스페이스라는 건 일종의 벡터야. 벡터 공간이야, 벡터 공간. 카티전, 실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은 카티전 또는 워크스페이스 공간이고, 스페이스. 이게 이제, 장단점이라든지 특징이 있는데, 이 카티전 스페이스 또는 워크스페이스는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어. 로봇의 위치,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 쉽게 인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하기 쉬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야. 로봇의 ND 팩터의 포지션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보는 건데, 이거를 사용하면 이제 좋은 점이 우리가 장애물 같은 거를 우리가 쉽게 플래닝 할 수 있어. 장애물이 어디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지나가도록 우리가 플래닝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can consider geometric constraints directly. 직접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어떤 제약을 우리가 쉽게 고려할 수 있어. 이 공간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우리가 풀어야 돼. XYZ 공간에서 우리가 플래닝을 하면 각각의 XYZ 오리엔테이션 이 정보에 대해서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풀어서 조인트 앵글을 구해야 돼.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푸는 게 하나의 단점이야. 위에 있는 게 장점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로봇이 있으면 로봇이 뭐 A라는 점에서 B까지 움직일 때 우리가 XYZ 또는 오리엔테이션 이 정보를 사용해서 선을 만들면 돼. 선을 만들면 돼. 근데 그 점들마다 우리가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풀어줘서 조인트 앵글을 구해야 돼. 조인트 앵글을 구해서 로봇한테 그 각도로 가라고 명령을 내려줘야 돼. 그 반면에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는 조인트 앵글의 어떤 각들로 이루어진 공간이 벡터 공간이에요. 조인트 앵글. 그래서 이제 아주 심플해. 조인트 앵글만 있으니까 조인트 앵글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거를 우리가 벡터적으로 적어준 거야. 심플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워크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패스를 보여주는 거고. 조인트 스페이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시간이 있고, 때는 원. 이렇게 되는 거야. 조인트 공간에서 우리가 앵글의 트로젝토리를 표현하는 건 이런 식으로 돼. 물론 여러 가지 파형이 있겠지. 직선적인 거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답표가 이제 넘어가네. 만약에 여기가 초기점이고 여기가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이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무수한 방법이 있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대적을 만드는 방법, 시간 함수로 테라를 정하는 거야. 이거는 심플해. 상당히 심플해. 변수가 하나밖에 없지. 이거는 XYZ 오리엔테이션 있지. 그냥 테라의 변수가 하나밖에 없지. 물론 이제 테라 1, 테라 2가 이제 다 있겠지. 저는 뭐 이걸 사용하면 뭐 우리 계산이 쉽고 단순해. 그냥 테라에 대한 함수로 만들면 돼. 시간 함수로 만들면 돼.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 우리가 XYZ 축에서는 공간상에서 이것만 보고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지. 코어드 키네매틱스 넣어가지고 XY 포지션을 이걸 확인해 봐야 돼. 조인트 앵글만 가지고는 우리가 실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없지. 바로 그런 문제가 있고, 장애물 회피하는데 이건 어려워. 장애물 회피하는 게 어려워. 이걸로 장애물을 어떻게 XY 포지션도 이걸로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데
방임을 회피하기도 어렵지.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 단점. 대신에 얘는 이제 우리가 인버스 키네매틱스 쓸 필요가 없지. 플래닝을 우리가 바로 플래닝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로젝트리 플래닝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이걸 어떻게 이제 응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이제 로봇에 처음에 이제 초기 위치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최종 위치가 있어. 로봇에 초기 위치가 있고 우리가 로봇이 갔으면 하는 최종 위치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트로젝토리 플래닝이라는 걸 사용해서 로봇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 어떤 경로를 조인트 스페이스에서 또는 이제 카티전 스페이스에서 만들어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 경로를 만들어. 그러면 그거를 디자이어드 트로젝토리라고 해서 입력으로 하나 만들고 이걸 이제 컨트롤 로프에 넣는 거야. 컨트롤 로프에 넣어서 컨트롤러가 있고 로봇이 있고 그래서 로봇에서는 이제 실제 움직이고 나면 센서를 통해서 현재 위치가 어디를 파악한다고 현재 위치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거랑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하고 비교하고 에러가 생기면 컨트롤러가 그 에러를 이제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단 말이야. 같이 로봇이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실제 포지션이 우리가 취득이 되고 그거랑 실제 포지션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트로젝토리랑 또 비교해서 에러가 얼마냐 찾아보고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없애주는 컨트롤러가 역할을 한단 말이야. 저런 식으로 우리가 트로젝토리 플래닝한 결과를 사용한단 말이야. 트로젝토리 플래닝하고 그거를 디자인드 트로젝토리라는 밸류로 컨트롤 루프에다가 우리가 입력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로봇은 이 트로젝토리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우리 컨트롤에 대해서도 시간이 나면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를 얘기하지 못하고